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속보. 파이코인 메인넷 관련 공지가 드디어 떴습니다. 드디어 등판을 하는 겁니까? 진짜 세상에 등장을 하는 건가요? 진짜 이거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실망을 하셨는데,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의외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넷 관련해가지고는 원래 명확한 일정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일정 자체를 언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오늘은 뭐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들만 쭉 다룰 거니까 빨리 스트레이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코인과 관련된 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되게 재조명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쭉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거이스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파이 가치 평가를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합의 가치로 가장하는 것을 중단해라. 파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제 그만큼 간단하다. 그래서 거래 중에 개척자는 해당 시점의 파이 가치 측면에서 항목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제 다음에 협상한 다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구도 이런 파이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시하고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쭉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이제 그런 뭔가 주장을 한다라는 게 우스꽝스럽다 해가지고 그런 가치를 정하는 것은 쿨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봐라, 약간 이런 뜻인데, 이게 2022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올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같이 거리니까 요런 무슨 까치 설날은 그것도 아니고, 그죠? 요런 게 좀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We want 파이 오픈 메인넷 해가지고 우리는 파이의 오픈 메인넷을 원한다. 사실 그것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 아니라 짤이 좀 돌아다니는데, 이 짤에 이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갑자기 공지가 하나 떴어요. 자,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가 언급드리고 빨리 한번 볼게요. 뭐 여기에 도리스이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GCV 얘기하는 사람들, 뭐 쉽게 자기소개하고 있다. 뭐 전화회사 내 인프라 정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 뭐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고, 일본인 커뮤니티의 현상을 소개하겠다. 파이 네트워크가 채팅에서 논의해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태어난 위기감과 이렇게 많은 멤버가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떠올랐다. 2022년 3월 14일에 일본인 커뮤니티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의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를 향해 준비하고 있고, 2022년 8월 정례회에서도 일본도 GCV에 참가해야 되는가 마침내 토론이 시작됐다. 제 역할은 GCV 활동의 내용과 철학을 일본인 멤버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이 있다. 우리는 공동체 이렇게 파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느낌과 세계에서 계속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GCV 활동에서 쭉 내용이 나와 있다 해서 나는 확실히 언어의 차이와 장벽을 극복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GCV 활동 자체가 일본에서도 확산되길 바란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인 커뮤니티라는 이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커뮤니티, 일본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GCV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쭉 또 보면은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이분이 또 하는데 이건 중국이죠. 자, 중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GCV몰이라는 새로운 쇼핑몰이 신비롭게 나타났다. 10월에. 그래서 1536명의 가맹점이 있다.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자, 뭐 니콜라스 박사가 GCV가 이제 가격을 중심으로 뭉쳐서 모든 생태계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좋은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쭉 보면은 그냥 GCV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분들 결론은 뭐다? 자, 1파이당 31만 4,159달러로 통합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겠고, 우리 비트코인이 621.5만 팔로워입니다. 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또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28일 새벽 4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에 이 내용이 떴어요. 지금 1시간, 아니 2시간 좀 안 됐죠. 이 내용이 딱 떠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는 3가지 중요한 구체적 조건에 따라 2024년 오픈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라는 것은 오픈 메인넷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적인 단계는 개척자, 커뮤니티, 개발자, 핵심 팀의 공동 노력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향후 파이프라인 섹션이 포함된 업데이트된 로드맵에 대한
로드맵 V2를 포함한 필수 세부 정보는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봐라 해서 내용이 나와요. 네트워크 발표, 파이의 개방형 네트워크 계획해서 2024년 메인넷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오픈 메인넷 2024년에.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 그런데 2024년도에 오픈 메인넷으로 갈 예정이래요.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야 2024년이구나 하겠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2021년도 그쵸? 그 다음에 2019년도 이때도 보면은 로드맵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2022년 3월 14일 또는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망을 좀 했어요. 2021년 12월 당시에 이때쯤이나 이때쯤에 되는구나 막 했다 우가우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라는 건 그래도 2023년 3월 14일이나 6월 28일 뭐 해봐야 1년 정도 늦어지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아예 언급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쵸? 언급조차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이 딱 됐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오늘 12월 28일에 저런 공지가 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냐? 뭐 이거 믿고 안 믿고 차이라고 하면서 또 제가 안 믿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로드맵 V2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10월 달에 로드맵 V1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기간 자체, 몇 월이라고 좀 세부적인 안이 좀 나왔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을 하는데, 아래 조금 더 내려서 분석을 해봅시다. 2024년 내에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다 해가지고, 이 메인넷 조건, 자,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의 일관된 전략에 따라 제품, 기술, 비즈니스, 법률 분야의 모든 네트워크 준비 작업을 완료한다. 자, 일단은 이전에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의 기술 및 제품 이정표는 비즈니스 및 법적 측면의 작업을 제외하고 오늘 발표된 V2 로드맵의 다른 프로젝트에 있다. V2 로드맵은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나중에 게시할 예정인 스텔스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부 기술 제품 이정표를 제외한다 다 있어요. 오늘 공개된 V2 로드맵은 추후 더욱 보완되고 다듬어질 예정이며, 아니 그럼 또 이걸 손보겠다라는 이런 얘기네요. 그죠? 마일스톤 상태, 즉 기록 진행 중 파이프라인 여부도 연중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은 핵심 팀에서 수행하고 현재로서는 조건 1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 있대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제품 비즈니스 이런 거에서 오픈 메인넷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V2 해가지고 KYC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 생성해서 다음 목표를 달성한다 돼 있는데, KYC 확인 개척자의 이런 거에도 도달을 하고,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서 암호화폐의 다양한 유틸리티를 보유하는 것이다 해서,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려는 파이의 비전에 따라 이 오픈 메인넷 생태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024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타당성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KYC 마이그레이션은 1500만 명의 개척자가 완전하고 잠정적인 KYC를 포함해서 KYC를 통과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000만 명의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이주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와, 그래도 KYC 인증 의외로 많이 받았다. 여러분들 1000만 명이 KYC 인증을 받았는데, 메인넷이 됐어요. 그렇죠? 메인넷. 자, 메인넷이 됐고, 그러니까 이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500만 명이 KYC를 통과를 했다. 그죠? 근데 이 통과를 한 거는 잠정적인 KYC라고 돼 있죠. 잠정적인.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KYC 인증 자체를 뭔가 받거나 시도했거나 해가지고 뭐 진행 중이거나 일단 완료된 사람들, KYC 통과된 사람들은 1500만 명이다. 그 중에 뭐 이렇게 1000만 명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정도. 근데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보면은 3월 14일까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좀 역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3월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2월 29일까지 있고 3월이 31일까지 있고 3월 14일까지 14일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하면 60에 14. 자, 74입니다. 자, 올해 29, 30, 31에서 이제 3일 남았어요. 그럼 77일입니다. 자, 77일인데 이거 여러분들 뭐랄까요? 여기다 3을 곱해요. 그럼 37, 21 그리고 37, 20일 하면은 얼마입니까? 231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플러스 여기다가 뭐다? 77일인데 이제 6월 28일로 또 목표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좀 달라져 있죠. 28일에다가 이제 5월달은 며칠까 했죠?
5월달 31일까지 있고 4월달 30일까지 있고 그리고 3월 14일이니까 나머지 한 16일, 17일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또 다 더해볼게요. 자, 60일, 그 다음에 28, 그러면 89, 그리고 17도 하면은 90, 106이에요, 106. 106에다가 여기다 3 곱해 3만씩 한다고 치면은 한 318만 명이 돼요. 제가 지금 3만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한 3만 명 된다라는 하루에 뭐 이 정도 많으면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다는 거. 231에 318도 하면은 별로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더더욱 문제는 뭐랄까요? 이제 지금부터 나온 내용들을 한번 봐야겠죠. 자, 메인넷이 준비되어 있고 파이에 이게 공익사업 해가지고 나오는데 메인넷이 준비되어 있고 파이 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고 진정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파이 생태계 유용성을 가져오고 별개의 파이 앱 100개 데모 앱이나 다른 파이 앱에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이 아니라 완벽한 그러니까 그 완성도가 있는 파이 앱을 갖다 100개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D앱 진짜 완성도 있는 그런 D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100개를 만든다? 야, 그게 좀 의문점이 많이 드네요. 거기다가 KYC를 완료한 개척자가 800만 명이래요. 마이그레이션 된 사람은 390만 명. 위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 자, 그리고 사전에 위에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실제 파이 앱이 40개래요. 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다? 이것은 목표가 되겠죠, 목표. 그래서 자, 아까 전에 한 700만, 6배에서 700 정도가 더 추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러분들 150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쭉 내렸을 때, 390만 명, 800에 390만 명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개척자가 완전하고 KYC를 통과했다. 그런데 여기 KYC 완료된 사람이 800만 명이라 했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역산을 해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8일에 좀 표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3월 14일은 일단 빠이다. 그쵸? 3월 14일은 아니에요. 왜냐? 1500만인데 하루에 1일에 3만 명씩 돼야 이게 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6월 28일까지.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 조건은 주로 핵심팀에 지원해받는 커뮤니티 분산된 노력에 의해 주도할 것이다. 항상 뭐 커뮤니티의 분산된 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코어팀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KYC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다시 참여하고 신청하고 검증하고 통과할 수 있는 분산된 노력이라고 하지만 이 과정들을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KYC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 코어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내년에도 별다른 그런 게 없으면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픈 메인넷 성공을 방해할 분리 외부 환경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세계 사건은 통화에 영향을 미쳐서 파이도 다르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출시를 통제할 수 있고 개방형 네트워크 이게 무모한 움직임으로 인해 커뮤니티의 노고와 헌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거다 해서 불리한 법률 쭉 나와 있고 세 가지 조건 거시경제 위기 그리고 불리한 법률 또는 규제 개발 산업 불확실성 전염병 전쟁 또는 오픈 네트워크 출시에 방해가 되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또는 예측할 수 없다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포함된다. 자, 그리고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2024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오픈 네트워크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해서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 이동을 위해 갖고 있는 실제 계획과 프로세스를 공유한다. 뭐 쭉 돼 있고 자, 일단 네트워크가 여전히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에 머물면서 계속 구축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일단 이 소리는 코어팀과 파이오니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제에 이렇게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요인 해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폐쇄형 네트워크인데 이런 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대요. 이런 목표. 그러니까 1500만 명이라는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솔직하게 있어요. 왜냐면 마이그레이션 메인넷 이런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대부분 KYC 인증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때 메인넷을 한다라는 이전의 얘기가 있었어요. 코어팀의 얘기가. 근데 1500만 명이면은 지금 4700만에서 1500이면은 얼마입니까? 반도 안 되는 건데 야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인원이 많나? 그렇죠?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솔직히 그 긍정과 부정이 현실로 좀 존재를 해야 돼요. 뭐 공존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 보시면 KYC 신청 체크리스트 완료하고 통과한 후에 사용 가능한 KYC 검증하고 보안 서클 동료해서 체크리스트 완료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목표가 커뮤니티에 의해 달성 가능하고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이유는 뭐냐?
자, 4,700만 명이 넘는 회원 구성으로 성장함에 따라 1,500만이 통과되고 1,00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 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조건 2에 대한 핵심팀의 지원 작업은 KRC 프로세스에 갇힌 코너 케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해결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겠지만 코너 케이스의 롱테일이 가장 큰 동인이 아닐 거라는 네트워크 수준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근데 뭐 전화번호 가지고 이거 번호 변경 안 되고 그다음에 프로필 닉네임 안 바뀌고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오류 있잖아요. 사사건건에 그런 오류들. 그런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 그런 것들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큼지막한 것만 너무 언급되어 있네요. 그 일부 계정의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KRC의 목적은 가짜 계정과 정책 위반자,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해가지고 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다. 2024년에는 이런 코너 케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 된 사람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 될 거래요. 야, 그러면은 이 소리는 좀 불안한 게 계속 지금 뭐랄까 임시 인증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낑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리고 실제 앱으로 간주되지 않은 파이 앱에 유형해가지고 100개 실제 파이 앱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복제하거나 인스턴스화하는 앱, 그리고 파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사용자를 참여시킬 의도가 없거나 생태계 유용성을 가져오지 않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개라는데 60개? 여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3년 동안 4년 동안 해서 40개인데 100개를 이제 내년에 채운다? 뭐 그러면은 제가 볼 땐 파이 네트워크 유저수가 한 1억 명 정도 받쳐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자, 오픈 메인넷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백서의 내용 그냥 보시면 되고, 2024년도 메인넷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조건 1과 2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고, 파이오니어와 코어팀은 공동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격차가 있는 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 메인넷에 대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에 집중할 수 있다. 즉, 이제 요 차이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겠다 이건데, 사실은 이거 공지 안 하면 몰라요. 망해요, 이거 공지 안 하면. 그쵸? 근데 지금처럼 저는 솔직하게 좀 혹평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일자 발표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낫지, 2024년이라고 해봐야 2024년 한 몇 월쯤이라고 차라리 한다면 좀 디테일하게 해서 그때까지 해서 연락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이거는 2024년 예정입니다 하면 또 예전에 그 예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엄청 당했던 게 2021년 로드맵. 제가 이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눈으로 또 봐야지. 제가 뭐 말만 하면 또 떠든다 이러겠죠. 자, 이 로드맵이 어디 갔냐? 시간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 여러분들 한번 따로 찾아보던가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 V2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V2에 대해서 뭔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딱딱 찝어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사실 없고 일단 밀폐형 메인넷 해가지고 이렇게 We are here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 오픈 메인넷에 대한 내용, 나중에 이제 제가 로드맵 부분은 심층적으로 좀 다시 다뤄드릴게요. 업데이트된 부분만 해서. 근데 지금 봐서는 이런 업데이트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 1000만 명 달성이고 쭉쭉쭉 해서 2023년도에는 4,700만 명이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메일 확인 애플 로그인을 하도록 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쭉 나오고, 뭐 이런 그냥 실적에 대한 내용들, 진행 중인 내용들,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그냥 여태까지 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채팅 관련한 내용이 있고 역사 쭉 있고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 쪽지 알림, 채널 멘션 등의 이런 기능이 있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는데 크게 여기선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V2가 아직까지 공개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아까 언급되어 있는 거 봐서는 지금 당장 V2가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올라온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로드맵과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쭉 살펴는 보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뭔가 바뀌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V2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보면 내용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쵸? 제가 지금 여기 굳이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뭔가 새로운 또 공지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오픈 메인넷 관련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 사실은 V2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대놓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이런 시기.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안에는 어차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뭔가 느낌이 이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는지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한번 한 게 아닐까 싶고, 어쨌든 2024년도에는 뭔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예정이라는 표현이 옛날만큼의 그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2025년, 2026년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이런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너무 좀 과도한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앱을 100개를 이렇게 목표로 한다. 근데 현재는 지금 40개요. 여태까지 19년부터 23년까지 해서 40개인데 이거를 100개로 한다. 그렇다면 유저수가 4,700만이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파이 정신과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메인넷 할 때 올해 계속해서 하면 중간중간 언급됐던 게 원래 메인넷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요. 두 가지 언급을 한다 했었어요. 첫째, 자 메인넷에 다다를 때쯤 되면은 인원수를 공지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한번 그때 4,700만 명 이렇게 발표가 났을 때 우리가 4,500만이었어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사이트가 4,700만. 이게 사이트라는 것은 마인파이닷컴이 4,700만으로 바뀌면서 이 당시에 요거를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4,500만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때 인원수 공개가 됐으니까 이때 메인넷이 되겠구나. 아마 3월 14일 아니면 6월 28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시점에 기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언급이 있었어요. KYC가 대부분 다 될 때쯤에 메인넷을 오픈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4,700만에 뭐 1,500만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은 정말 100개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파이의 거의 대부분 긍정론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더 1억 명도 가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유저수, 그게 실제 유저수고 그 다음에 이 4,700만이라는 숫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왜 1,500만원으로 잡았을까? 그쵸? 대부분 KYC 인증을 해야 오픈 메인넷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될지는 내년에 모르겠지만 2024년에 과연 이 메인넷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좀 신뢰성 부분으로 볼 때는 좀 더 생각해볼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메인넷 관련 공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